시선을 사로잡는 맑고 깨끗한 외모의 사진 속 여성은 중국 연예계에 대비해 상해 제일 미녀라 불리며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름을 알리며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 돌연 홍콩의 한 부와의 결혼을 발표하며 연예계를 떠나죠. 이후 그녀는 일남일녀를 낳고 가족과의 행복한 일상을 SNS를 통해 공유하며 간간히 소식을 전했는데요. 재벌과 사랑에 빠진 스타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제법 흔한 이야기가 되었죠. 사람들은 재벌 왕자님을 만난 그녀가 동화 속 신데렐라처럼 당연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녀의 삶은 비참하고 불행했죠. 굴욕과 모욕, 수모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수 없었던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녀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몬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름 셜리 쥔, 영어 이름은 미키입니다. 1983년 7월 30일 상해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히도 셜리 쥔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마음의 결핍을 안고 자랐습니다. 아픔은 그녀를 성장시켰고 덕분에 그녀는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을 갖게 되죠. 셜리 쥔은 학창시절 남다른 외모로 유명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셜리 쥔은 그때 이미 얼짱으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죠. 셜리 쥔은 상해 오로라 직업대학을 졸업하고 모델로 데뷔합니다. 잡지와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자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죠. 특히 그녀의 청순한 외모는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델로 활동하면서 점점 인기를 얻게 되고 인기가 올라가자 수입도 함께 올라갑니다. 2006년 다양한 활동으로 얼굴을 알리던 셜리 쥔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셜리 쥔의 사진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그녀의 예쁜 얼굴에 매료된 네티즌들이 연예인보다 더 예쁘다면서 진정한 자연미인의 등장이라며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상해 제일 미녀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한 풍문에 의하면 이때 상해 재벌 2세들이 서로 셜리 쥔을 만나고 싶다며 다리를 놔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하죠.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셜리 쥔은 갑작스러운 인기에 얼떨떨했습니다. 영화사 방송사는 물론이고 광고계에서도 러브콜이 쇄도했죠. 셜리 쥔은 한국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의 홍보 모델로 나서게 되는데 온라인에 공개된 그녀의 모습에 게임 플레이어들은 그녀의 모습이 게임 속 엘프와 싱크로율이 높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 후 마비노기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덩달아 셜리 쥔의 인기도 급상승합니다. 청순하면서도 사랑스러운 팔색조 같은 그녀의 매력에 사람들은 빠져들었습니다. 2006년 8월 후거, 조비창, 장백지 등 굵직굵직한 중화권 스타들이 출연하는 601번째 전화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다지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비로소 중앙무대에 등장해 얼굴 도장을 찍을 기회를 갖게 되죠. 그녀는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 연기합니다. 2009년 홍콩의 미남 배우 고철락과 홍콩 로맨틱 코미디 영화 가유희사 2009에 출연하고 허젠화, 요성동 주연의 변신계약 등에 출연하면서 셜리 쥔은 주목할 만한 신인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녀는 모델로서 배우로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는데 특히 셜리 쥔의 시크하면서도 청순한 반전 매력을 담은 화보가 큰 화제가 됩니다.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에 빠진 10대 팬들이 셜리 쥔의 화보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는 게 유행이 되기도 하죠. 셜리 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녀는 점차 자신의 입지를 굳혀가고 어느새 연간 수억 원의 돈을 벌어들이는 배우가 됩니다. 셜리 쥔의 가족과 친구, 그 누구도 그녀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셜리 쥔의 운명을 바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2010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셜리 쥔은 우카이 신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우카이 신의 아버지는 상해에 있는 한 중견기업의 총수로 우카이 신은 상해에서 유명한 재벌 2세였습니다. 셜리 쥔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우카이 신은 셜리 쥔에게 먼저 작업을 걸죠. 우카이 신은 자신감 넘치고 유머러스하면서 주변을 매료시키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셜리진과의 첫 만남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죠. 우카이 신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하며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카이 씨는 좋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바람둥이였죠. 그는 술과 파티, 여자에 빠져 돈을 물쓰듯 하며 왕처럼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여자를 바꿔가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던 우카이 씨는 여자 꼬시는데 도 같은 인간이었죠. 셜리진을 만날 때마다 명품백, 시계 등을 선물하며 셜리진의 호감을 사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가 깊었던 셜리진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만이 그녀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인 양 행세하죠. 셜리진은 자기를 아껴주고 살뜰히 챙겨주면서 아낌없이 주는 우카이 신에게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카이 신은 평생 셜리진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셜리진의 어머니는 우카이 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인데다 오만한 그의 태도가 어머님의 반감을 샀죠. 셜리진의 어머니는 우카이 신이 돈이 많다고 딸 셜리진을 무시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셜리진의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셜리진과 우카이 씨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간 민정국에서 셜리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카이 씨는 이미 결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사유도 외도였습니다. 충격에 할 말을 잃은 셜리진에게 우카이 신이 말하죠. 난 진짜 결혼하기 싫었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한 결혼이야. 남처럼 지내다 결국 이혼한 거고, 나의 사랑은 너 하나뿐이야. 믿어줘. 예상하셨다시피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셜리지는 사랑하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우카이 신과 함께하기로 하고 그의 손을 잡습니다. 결혼하면서 셜리지는 자연스레 연예계를 떠납니다. 우카이 신은 셜리진을 공주처럼 떠받들었고 우카이 신의 가족 역시 셜리진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셜리진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셜리진은 연이은 두 번의 유산으로 시리에 빠지고 몸과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가족, 특히 남편 우카이 신의 위로와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시댁과 남편 우카이 신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죠. 시어머니는 셜리진을 탓하며 아이도 제대로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구박하기 일쑤였고 남편 우카이 신 역시 지금까지 보여줬던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원데간데 없고 차가움 가득한 모습에 툭 하면 소리 지르고 화를 냅니다.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지만 말고 뭐라도 좀 해봐. 우카이 씨는 아내를 마치 가정부 대하듯 하며 무시하죠. 이때 탈출해야 했는데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셜리진에게 다시 새 생명이 찾아옵니다. 셜리진은 이번만큼은 꼭 아기가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걸까요? 2013년 셜리진은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약 석 달 동안 셜리진은 엄청난 산후통에 시달립니다. 엄청난 양의 식은땀을 흘리고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빠져 걷기조차 힘들었죠. 갓난아기를 돌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카이 씨는 낮에는 베이비시터를 구해 아기를 돌보게 했지만 밤에는 셜리진이 아이를 돌보게 했죠. 당시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쉽게 보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재우는 사건이 연일 뉴스에 도배되다 보니 우카이 씨는 낮에는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더라도 밤에는 셜리진에게 직접 아이를 보라고 시켰습니다.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었던 셜리진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었죠. 특히 밤에 갓난 아기를 돌본다는 건 그야말로 극한이었습니다. 한두 시간 간격으로 모유를 먹여야 했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셜리진은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계속 안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온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죠. 셜리진의 육체와 정신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네, 그렇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시어머니는 집에서 놀면서 어느 누가 베이비시터까지 써가며 아이를 보냐며 아주 호강에 겨웠다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고
남편은 그렇게 의지가 약해서 어디다 써먹겠냐며 구박했습니다. 셜리지는 육아에 지쳐 만신창이가 되었고 급기야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동반한 산후 우울증까지 겪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남편의 따뜻한 보살핌, 주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매일같이 밖으로 나돌며 술을 마시고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에게 아내 셜리진의 존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듯 했죠. 개가 똥을 끊지 그 호색한 기질 어디 가겠습니까? 우카이 씨는 셜리진과 결혼한 후에도 유흥업소를 뻔질나게 드나들며 업소 여성들과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뜨거운 밤을 보냅니다. 셜리진이 전화하면 사업상 미팅이 있다며 둘러대고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왔죠. 아픈 아내와 갓난 아이를 두고 딴짓하다 늦게 들어오면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지. 몸에 여자 향수 냄새가 잔뜩 밴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어쩌다 집에 있는 날에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셜리지는 남편이 아이를 봐주고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를 바랬지만 우카이 씨는 그런 셜리지는 귀찮아했습니다. 아, 너무 피곤해. 나 건드리지 마. 이대로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려워진 셜리지는 용기를 내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하죠. 남편 우카이 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셜리진의 모습을 본 우카이 신이 한마디 하죠. 휴, 이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냐? 그냥 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애나 잘 봐. 남편의 말에 크게 상처받은 셜리쥐는 지금까지 힘겹게 붙잡고 있던 끈 하나가 끊어지는 걸 느낍니다. 자존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셜리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만 보고 남편만 기다리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왜 자기가 결혼했는지 너무 후회됐죠.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남편에게 모든 걸 의지해온 터라 자신이 혼자 힘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심신이 지쳐버린 그녀에게 그럴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죠. 셜리진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둘째가 찾아옵니다. 셜리진은 남편과 시부모에게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상처를 털어놓으며 둘째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우카이 씨는 아내 셜리진을 달래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앞으로 아내를 아껴주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각서를 씁니다. 셜리진은 긴 고민 끝에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행복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둘째를 임신하고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셜리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상대가 우카이신과 셜리진 두 사람의 결혼식 날,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이라는 거였습니다. 결혼식에서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은 셜리진 몰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셜리진이 SNS에 가족 사진을 올리면 그때마다 득달같이 찾아와 셜리진이 못생겼느니 남편이 아깝다느니 꼭 악플을 다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바로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셜리진은 악플을 볼 때마다 무척 불쾌했지만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딱히 상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여성이 남편의 내연녀라니 셜리진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름 마밍웨이, 영어 이름 미오. 앞으로 편의상 미오라고 부르겠습니다. 남편 우카이신과 미오의 관계를 시댁 식구들 역시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딱히 자신들이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그들은 괜히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고 하죠. 말 그대로 셜리지만 바보 천치가 된 거였습니다. 우카이신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얼마나 셜리진을 무시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셜리진이 우카이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내연녀 미호는 대놓고 셜리진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SNS에 우카이신과 함께 있는 사진을 당당하게 올리고 우카이신이 준 선물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게시물에 자기가 셜리진의 자리를 곧 대신하게 될 거라고 언급하죠. 셜리진은 너무 분하고 화가 나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우카이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죠. 그러자 우카이신은 실수였다며 그저 잠깐의 잠자리 상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당장 헤어지겠다고 싹싹 빌죠. 셜리지는 어린 아들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다시 한번 질끈 눈 감아줍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어쩌면 신혼초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안고 말이죠. 2015년 둘째 딸이 태어납니다. 딸이 태어나고 셜리진이 몸조리하는 동안 우카이 씨는 또 미호를 만나러 갑니다. 두 사람은 주로 온라인 게임을 하며 은밀한 대화를 나눴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셜리진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며 도움을 청하죠. 하지만 까지는 개편이라고 시어머니는 되려 셜리진을 탓하며 말합니다. 아이고,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 그럴 수 있어. 걔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그러니까 네가 좀 잘해. 맨날 집에서 바가지나 긁고 그러니 애가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겠니? 셜리진과 우카이 씨는 우카이 씨는 미호를 만나는 일로 자주 다투게 되고 그때마다 우카이 씨는 미호와 헤어지겠다며 지키지 않을 여러 맹세를 늘어놓지만 아내 몰래 계속 미호와의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죠. 이 와중에 미호는 더 당당하게 우카이 신과 함께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하루는 미호가 우카이 신과 함께 차에 있는 사진을 올리는데 문제는 그 차는 새로 태어난 둘째 딸을 위해 산 차였다는 겁니다. 셜리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화나서 펄펄 뛰는 셜리진을 본 시어머니는 친구 사이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대체 왜 그러는 거냐며 아들 우카이 신이 바람 피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며느리 셜리진 탓을 하자 셜리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해버리죠. 당장 이혼해!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우카이 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죠. 그래, 애들은 다 두고 너 혼자 나가! 셜리진은 아이들을 못 보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카이 신이 양육권을 갖게 될 확률이 높았죠. 그녀는 하는 수 없이 그냥 참고 살기로 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디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몸도 마음도 망가져갔습니다. 2018년 셜리진이 암에 걸립니다. 그녀가 암에 걸렸음에도 우카이 씨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인간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일도 하지 않았겠죠. 그는 여전히 미호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셜리진이 하루는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우카이 신의 뺨을 때립니다. 이 일이 있고 셜리진은 우카이 신 집안의 적이 됩니다. 감히 귀한 아들의 얼굴에 손을 댔다는 이유에서였죠. 시댁 식구들은 셜리진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카이 씨는 이제 대놓고 미호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죠. 어느 누구도 우카이 씨의 행동을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셜리진을 없는 사람 취급했죠. 되려 미호는 셜리진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밖에서 방문을 걸어 잠가 그녀를 방 안에 감금하기도 하죠. 우카이 씨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집에 미호를 데려와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도를 넘은 우카이 씨의 행동과 시댁의 핍박. 셜리진은 더 이상 견딜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극단의 끝까지 몰렸고 그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셜리진은 죽을 힘을 다해 잡고 있던 마지막 끈을 놓아버리죠. 2018년 9월 10일 결국 셜리진은 35살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는 한 통의 유서를 남기는데요. 유서에는 남편과 내연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8년 동안 계속된 남편의 외도와 냉대를 견뎌낼 힘이 더 이상 저에게는 없습니다. 남편은 내내 아이들에게 무관심했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모든 건 다 제 몫이었어요. 저에게는 이런 한 장 주는 걸 아까워했던 사람이 내연녀에게는 그렇게 큰 돈을 펑펑 쓰고 남편의 내연녀까지 나서 이혼하라며 저를 위협하니 더 이상 제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셜리진은 남겨진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며 멀리서 지켜볼 거라는 말과 함께 미안함을 글로 남겼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건강해야 해. 고기만 너무 먹지 말고 과일하고 야채도 많이 먹어야 해.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해. 이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셜리진이 목숨을 끊은 날 우카이 신과 미호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어이없고 악랄한 사실은 두 사람이 셜리진의 길에 맞춰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는 거였죠. 이건 셜리진을 2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죽었다지만 진짜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셜리진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를 기억하는 팬들은 그녀의 SNS에 찾아가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남편 우카이 신과 미호의 행동에
분노를 터뜨렸고 미호의 SNS에는 그녀를 욕하는 글로 가득했습니다. 남자애 아무리 미쳐도 그렇지 인간이 어찌 저리 추할 수 있는지. 저 찌질한 인간과 추잡한 여자를 가만둬서는 안 돼. 네티즌 수사대는 미호에 대한 정보를 찾아냅니다. 미호는 16살 때부터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일했는데 그래서 우카이신과도 더 잘 맞았나 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셜리진의 한 친구는 셜리진이 나쁜 남자를 만나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다며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연예계에서의 성공 대신 택한 사랑,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드라마 속 신데렐라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셜리진이 부디 하늘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카이신과 미호 두 사람이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려받는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